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늘 오르기만 하던 물가가 내렸다고 하니 참 반가운 일일 것 같지만 막상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물론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 역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04%가 감소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0.5%였습니다. 이 역시 1965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던 시기는 1999년과 2015년이었는데요. 당시 최저 상승률이었던 0.6%보다 0.1%포인트 더 낮은 겁니다. 네,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적인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이 같이 맞물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서 10월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저효과도 있다면서 이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11월, 12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침체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외 민간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국내외 36개 기관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 역시 7월 기준 0.9%에서 8월 기준 0.8%로 0.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데카방크, ING그룹 같은 많은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이 0%대 초중반대의 상승률을 전망해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많은 기관들의 전망치가 이 정도라면 향후 물가 상승률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올해 들어서 계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얼마 전 올해 GDP 성장률을 석 달 전 전망했던 2.5%에서 0.4%포인트 내려서 2.1%로 잡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향후 0%대의 저물가 지속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고 하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경제 전망치를 이전보다도 부정적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나요? 네, 대내외적으로 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고 또 추경 예산 통과도 좀 지연이 되면서 정책적인 실기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또 일본 경제 보복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도 또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경기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재침체하면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환경이 경기 침체에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저성장의 소비자 물가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디플레이션의 경고까지 뜨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2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7%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벌써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국민 총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화 가치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위기가 더욱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물가 상승률 하락, 경기 침체, 원화 가치 감소, 여러 가지 원인이 디플레이션의 위험 징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물가는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연히 일자리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재정도 최대한 투입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시점부터 해서 다시 물가도 반등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물가가 실제로 회복하는 시점 전까지는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전문가들과 또 일반 국민들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부디 디플레이션까지 가는 상황이 오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뉴노멀입니다. 자, 뉴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자, 노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보통의, 정상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뉴노멀이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들이 점차 자주 등장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지극히 흔하고 정상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걸 말합니다. 가령 지금까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성장이 이어지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는 저성장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저수익, 저소비, 저물가, 여기에 더해서 높은 실업률이나 또 규제 강화,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이 이 뉴노멀의 주요 특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너무 많아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정작 이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여겨진다는 게 정말 모순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더욱이 이것이 정상의 새로운 형태라는 의미의 신조어로도 등장을 했다니까 그만큼 전반적인 세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뉴노멀의 그림자에서 우리나라 역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민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역시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도 이 뉴노멀 상황을 기본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노멀의 상황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노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제 흐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 역시 충분히 살피면서 객관적인 흐름에서 민관 모두 경제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낙관론에 치우쳐서 보다 보면 오히려 투입한 재정과 노력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건 결단코 정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요. 모순적인 상황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보다 냉철한 판단과 또 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